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네요. 2년 전에 퇴직을 했어요. 라디오 프로그램 만들다가 37년 9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했습니다. 어쩌다 환갑, 머뭇거리다가 칠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환갑이 지났더라고요. 회사 다닐 때 선배들이 나 이제 곧 퇴직한다고, 또 어떤 선배는 7년 남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게 먼 이야기 같았어요. 근데 제가 퇴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누구에게나 퇴직은 온다. 그것이 조금 앞설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직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. 방송 일을 했습니다. 라디오 PD였습니다. 직접 방송하기도 했고요. 또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는데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. 주로 저는 장애인 관련 아이템에 관심을 가져서 사회복지 공부도 좀 했고요. 문화, 경제, 시사, 정보, 다양하게 음악 프로그램도 하고 채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, 교양 프로그램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. 네, 저는 정년퇴직했습니다. 저는 준공무원이라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정년퇴임을 많이들 하죠. 물론 그 직종에 따라 다르죠. 작가나 프리랜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자, 아나운서, PD의 경우는 경영 파트는 일반 직원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정년퇴임을 하게 되죠. 네, 8, 90%는 다만 아나운서의 경우는 특별히 프리랜서로 가는 케이스도 있고 또 프로듀서, PD들도 가는 경우도 덜어는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. 네, 보장돼 있죠. 예.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미디어 세상이 많이 바뀌잖아요. 그래서 좀 달라질 수가 있죠. 그리고 지금 후배들이 명퇴를 많이 했어요. 올해.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. 보장되지는 않는다.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가는 후배들도 많이 있어요. 그렇지만 저희 세대는 그럭저럭 정년을 맞이했습니다. 사실은 살다 보면은요, 그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퇴직은 아주 가깝게 몇 달 남겨놓고 닥쳤을 때 외에는 일반적으로 실감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저의 경우는 그래요.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못했어요, 사실. 생각해 보세요. 저는 워킹맘이었거든요. 그래서 아이 키우랴, 또 직장 생활하랴, 또 이것저것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. 그래서 직장 다닐 때는 내가 60 이후에 퇴직하고 또 계속 일을 해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준비는 특별히 하지는 않았어요. 저 같은 경우는 퇴직 후에 심심해서 다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찾게 된 것이 너무나도 우연하게 지금은 유튜버가 됐죠. 시간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. 예를 들면은 내가 도서관에 가고 싶다, 뭐 친구 만나고 싶다, 그리고 아침에 여유가 있고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말하자면 가장 좋은 거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직장 생활할 때는 시간 되면 이제 내 몸이 가게 되잖아요. 끌려서. 그리고 어찌됐든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또 저녁에 퇴근하고 이것저것 챙겨야 될 일들이 많아서 치열한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 거는 없지만 나의 계획표를 내가 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외국어 공부하기를 등록을 하고 외국어 공부도 했고요. 어느 날은 또 도서관에 가서 책들 뭐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점들이 좋았어요. 전혀 저는 당황하지 않고요. 오히려 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주로 대학에 강의도 나가고 지금은 후배들이 일찍 퇴직해서 유튜브 방송 개설 자기만의 그 방송국 많이 차리던데요. 네.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. 아직은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. 딱히 이런 데로 많이 진출한다 이런 건 없고 너무너무 다양해요. 직종이. 그래서 프리랜서 PD, 프리랜서 작가 책 쓰는 분도 계시고 강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냥 집에서 쉬는 분도 계시고 많습니다. 근데 사실은
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극소수의 퇴직자들만, 극소수의 그 선배들만 그랬던 것 같고요.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진 않았지만, 일은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보수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,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, 건강이 또 이제 허락해야 하는 거니까요. 네네. 그래서 뭐 길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, 또 어느 선에서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고, 그렇습니다. 네. 연금은 국민연금. 누구나 다 들 수 있잖아요. 그 외에는 없어요. 다만 개인연금, 퇴직연금, 은행에서 많이들 홍보를 하잖아요. 그건 개인적으로 드는 것이지 특별히 해주고 그런 건 없어요. 사실은 연예인들이 뭐 가수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, 저는 70, 80 세대이기 때문에 예전 분들은 잘 알지만 요즘에 그 아이돌 스타나 좀 어린 배우들, 유명 배우들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하는 일하고도 관계가 없을 때는 만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예전 분들은 또 아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렇지. 근데 늘상 접하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, 뭐 그럴 정도 특별히 뭐 어차피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고, 또 필히 일이라는 것이 똑같은 직장 일이에요. 제가 뭐 연예인들이랑 같이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연예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나와서도 얼마든지 저를 필요로 하는 자그마한 일이라든가 뭐 어떤 모임이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지, 또 그런 경우 있어요. 연예인들이랑 같이 일을 해서 좀 약간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건 아니라 저는 그냥 직장인이에요. 그냥 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직장인으로 살았다. 37년 동안. 뭐 그 정도지 그것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. 네. 퇴직 한 6개월 전에 남편이 저에게 앞으로 퇴직을 하면 건강도 좀 챙겨야 되는데 서울 둘레길이 있는데 한번 같이 걸어볼까?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제 그때 당시는 직장을 다녔을 때니까 주말에 제가 걸을 수 있을 만큼 계획을 짜서 걷기로 마음을 먹고, 제가 그럼 우리 유튜브 해볼까? 이랬어요. 그냥 걸으면 심심하니까, 다녀온 기억이 안 나니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. 한번 해보자. 무조건 시도해보자. 마침 또 제가 방송국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친근하기도 했고, 요즘 또 너도 나도 많이들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. 그래서 우연찮게 역사 유튜버가 됐죠. 제 전직을 이름을 넣어서 주PD의 역사 여행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서울 둘레길을 완주를 했어요. 3개월에 걸쳐서 토요일마다.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왜 가지 말았으면 하는데, 그래도 영상을 올리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한양 도성길이 있는 거 아시죠? 4번에 걸쳐서 또 완주를 했어요. 점점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재발견,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관심,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. 결정적으로 이제 좁혀 들어가다가 궁궐을 가게 됐어요. 창덕궁에 갔는데 해설사 선생님들 해설하시잖아요. 너무 이렇게 멋져 보여요.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그 궁해설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랬더니 언제 모집을 한대요. 당연히 제가 이제 등록을 했죠. 그때부터 공부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. 역사 공부, 궁 공부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궁해설사가 됐잖아요. 1년 만에. 퇴직 1년 만에. 근데 사실 그거는 자원봉사입니다.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그동안 일했던 재능, 기부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뭐 특별한 경제적인 그런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내가 재미있고 좋아하는 일을 내가 돈을 내면서까지 해도 행복한 삶이겠다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열심히 했죠.